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3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곧 이제 초등 1학년, 특히 뭐 2학년, 3학년 마찬가지죠.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새학년으로 또 진급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꿀팁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꿀팁은 일단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 입학이라는 것을 엄마가 막 걱정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한글도 못 띄었는데, 맞아요. 일기도 못 쓰는데. 맞아요. 그거 제일 걱정돼. 그거 걱정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영유 다녀가지고 네. 와 영어 막 이렇게 하고 네. 있고 한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상대적으로 누구네 집, 옆집, 누구 네. 아들은 어디까지 했는데, 뭐 전집을 어디까지 읽었고, 그쵸? 네. 막 그러는데요. 사실 그거 아이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엄마가 하는 걱정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학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집안의 그 잔치나 파티처럼 너무나 축하해줘야 축하해주고.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아이한테 얼마나 그 뭔가 설렘과 기대를 주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그 기쁘게 시작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우리 일기쓰기나 이렇게 네. 한글 고민하시니까 네. 일기쓰기나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안 나오고요. 아, 진짜요? 1학년 학기 말에 그림 일기쓰기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걸 사실은 부모님 모르세요. 네, 잘. 맞아요. 집에서 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학기 말에 그림 일기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 부모님들, 뭐, 아이를 뭐, 어떻게까지, 맞춤법을 어디까지 떼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잘 써요. 근데 어디까지가 한글을 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읽는 것과 쓰는데, 쓰긴 쓰는데, 뭐, 받침이나 이런 걸 틀리는 아이도 있고요. 네. 그쵸? 뜻이 맞지 않는 그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책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아이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아주 간단하게, 뭐, 기쁘다, 슬프다라든가 네.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거기서 충분하다. 됐다. 국어는 거기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인기 많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 네. 사이에서 그래서 막 예쁜 옷 입히잖아요. 입학할 때. 책가방부터 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책가방부터 모지 코트, 추운데 네, 맞아요. 패딩 안 입히시고 예쁘게 여아들 같은 경우는 스타킹에다가 네. 원피스 입히시는 게 거의 막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다정하게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다정함에 따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정함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막상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부모님들께서 친구가 네. 뭔가 힘들어하면 너가 와서 좀 먼저 도와줘. 뭐 친구가 뭘 하면 내가 해줄까? 그게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네. 상대편이 아니야 라고 그쵸.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거절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입학한 네, 건가요? 입학이요. 와, 또 새로운 또 입학. 입학을 해요. 그래서 네. 또 다른 지금 감정이 떨리시나요? 들어요. 다른 감정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떤 걸 준비했냐면 실뜨기 같은 실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을 준비했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 실뜨기 너무 쉬운데 네. 학교에서는 이걸로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진짜요? 친구들이 별게 아닌데 왜 학교에는 저런 장난감을 못 맞아요.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실뜨기 정도 실을 가져가는 건 충분히 허용이 되는 상황이죠, 선생님. 실뜨기를 잘하니까 바로 인스타. 네, 그런 거랑 또 종이접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꾸만 한국 맞춤법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만 신경을 쓰시는데 1학년에서는 내 장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종이접기에서 결판이 난다. 예, 남들보다 와,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남자애들은 딱지 접는 거. 딱지. 이런 것들이 네. 인사력을 결정하는 거죠. 와,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거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1학년은 그런데, 앞으로 한참 남았네요. 2, 3, 4, 5, 6.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학년은 사실은 학교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이고 기간. 또 내가 이렇게 단체 생활 속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편안하게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해도 되지만 3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습이 네.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서 사실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고 말하는 아니, 수포자가 초3 때 그게 나온다고요? 네, 그럼 이제 수학이 너무 어렵고 아니,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3 때 스포자가 나와요? 네, 요즘은 초3 때 일단 분수가 나오고요, 선생님. 분수에서 무너지나요? 곱셈이나 나눗셈이 갑자기 와. 2학년과 3학년의 갭이 커지고 그리고 3학년 때 갑자기 사회라든가 다른 과목들, 과학이라든가 네. 그 전에는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해가지고 한 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네. 영역이었다면 이젠 이게 과목으로 이제 분화되잖아요. 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네요.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와. 아이들의 혼란 그리고 좀 잘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못하는 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는 시기라서 너무 안타까운 시기인데요. 부모님들 저는 사실은 선행을 많이 하라 이런 주의는 아닌데 2학년 겨울방학 때쯤에는 네. 그래도 3학년 수학을 한 번쯤 엄마랑 함께 공부해야 아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게 현실이네요.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수학은 미리 꼭 해놔야 된다. 조금 다 하지는 않으셔도 몇 달 정도는 조금 엄마표로 하시면 너무 부모님도 마음 편하시고 아이도 자신감이 좀 생길 거고요. 3학년 때 영어가 시작되잖아요, 선생님. 야, 네, 영어가. 아니, 지금 수학도 해야 되는데 영어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공부 굳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공부를 못하면 수업 시간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환경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학이
수학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영어 실력에서 내가 조금 잘한다고 느끼면 또 자신감이 상승하고 네. 또 자기 효능감도 상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제가 뭐 학군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지도해봤는데 6학년 되면 뭐 저 중학교 과정 끝내서 이런 아이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아이들이 결코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6학년 과정이 있잖아요. 네. 6학년 과정에 충분히 충실한 후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더 효과가 그쵸.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빼시면 사실 의외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6학년에서 뭐 교집합, 합집합을 배우는데 네. 그런 용어는 안 나오더라도 벤 다이어그램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걸 이미 이미 배웠으니까. 선행학습으로. 네, 선행학습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문장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기본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3, 4학년 때도 저는 3학년이라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표로 그냥 가볍게 문제지 하나하나 2개 정도로 이렇게 뭐 한두 달 정도 예습해서 나가고 평상시에도 아이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학습량이 많아졌다 정도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4학년 때가 사실은 막 3자리 나누기 2자리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강의 1학기 때 나오는 선생님들 야, 초등학교의 현실에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나오니까 초등학교가 이런 곳이었나요? 와. 네,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아까 아들하고 수학을 살짝 공부하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가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겨울방학 이용해서 조금 엄마표로 조금 나가시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학교 선생님 말하면 이해가 잘 돼. 네.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집은 사적인 공간이고, 네.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에서는 엄마표와 다르게 집중하고, 예, 선택적으로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나라 선생님들. 그렇죠. 너무 훌륭하시죠. 네. 근데 그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디어 다 왔네요. 5학년, 6학년 나왔습니다. 5학년, 6학년은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5, 6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다시 5, 6학년으로 네. 간다면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자녀분이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네. 국제중학교요. 네. 아니 도대체 어떤 교육으로 또 하셨길래? 저는 정말 네. 운이 좋게도 이번에 국제중에 저희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네.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썰을 풀겠지만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 파주에서 아이를 키워서 네. 사실은 막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는 그런 엄마는 아니었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막 엄마표 영어 선생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 때 공부를 시키는 학원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는 학원을 보낸 게 조금 학원 선택이 있어가지고 네, 좀- 주입식이 아니라 뭔가 공부하면서 대화하면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5, 6학년 되니까 영어로 디베이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죠, 사실은. 와. 그러니까 사회 문제나 이슈를 가지고 뭐 남녀공학이 좋은지 그냥 일반 성별을 나누는 여기서 경우도 좋은지. 솔직히 좀 네.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갑자기 5학년 때 갑자기 영어 디베이팅을 한다. 그 디베이팅의 수준이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처럼 유창한 건 아니고요. 근데 몇 문장이나 이런 걸 자기가 생각을 하면 선생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찬반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꿈을 키워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5, 6학년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실 선생님 5학년 때 우리 사회에도 역사가 나오잖아요. 역사까지. 네, 우리나라 역사가 나오고 사실은 네.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예요. 6학년이 되면. 야, 점점 갈수록 영어, 수학, 사회, 역사.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3, 4학년 때 잘 다져진 아이들은 사실 네. 5, 6학년 갔을 때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고 대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를 잘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저희 아이도 막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좀 경험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3, 4학년 때 특히.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박물관이라든가 뭐 어디 지방에 네. 좋은 뭐 유적지도 유적지들 있고. 많이 다니면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방학 때만 해도 네. 국립박물관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박물관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코스의 그런 수업도 같이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 영어 기밀 한마디 해주시죠. 초등교사 영어 기밀은 우리 입학하는 자녀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책가방보다 꼭 먼저 사줘야 되는 책입니다. 책가방 20만 원인데요. 이 책은 만 얼마밖에 안 하니까요. 꼭 보시고 아이 입학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